이게 어떤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다 보니까 우상향도 안 되지만 우하향도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환율이 가장 낮았을 때가 뭐 한 800원, 가장 높았을 때가 한 1600원, 중간값이 한 1200원 정도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되게 단순하고 1200원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조라면 1200원 아래에서 사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아니, 어떤 투자 자산이 30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는데도 플러스라는 거는 대단한 상황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2300에서 그냥 2300으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도 저는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기에 이제 비밀이 숨겨 있어요. 갑자기 예.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몰리는 걸 보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어서 제가 뭘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거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쌀 때 사야 잃지 않는다라고 워런 버핏도 얘기했듯이 그때 보통은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겁먹고 주식 투자는 안 되는 거야 하고 이제 관심을 안 보였던 게 기존까지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코로나 터지고 이제 주가가 급락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막 사면서 그게 또 올라가지고 이제 수익 많이 보신 분들이 주식 이렇게 쉬웠어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안타까운 점은 그거는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양적 완화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자기가 얻은 것보다 더 많이 잃었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수익 낸 사람이 뭐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주식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아마 그분들은 자신이 돈을 벌었을 때는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잃었을 때는 운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경험해본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당연한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들어올 때는 잘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좀 실력과 공부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얻은 거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얻은 것보다 더 많이 잃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평소에 좀 공부를 하고 예, 그렇게 자기의 어떤 시스템이나 방법을 좀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예. 결국에는 그렇죠. 제가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했기 때문이지 주식 투자가 도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였지 주식 시장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였죠. 근데 그걸 이제 깨닫게 됐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만약에 수익을 얻으면 내가 역시 종목 보는 눈이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자기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안 될 때는 운이 안 좋아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뭐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본인 탓이라고 봐요. 예, 본인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거나 잘 몰랐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메꿔 나가는 게 주식 투자를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뭐 사실은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시작한 게 주식책을 한 10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예, 도서관에 거의 뭐 박혀갖고 이제 휴직이 했으니까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 도서관에서 그렇게 읽고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도박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래서 이제 제 시스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주식 투자 잘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대표님 생각에는 예, 운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제가 도박도 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도박을 했었던 사람인데 괜찮죠. 예, 합법적인 도박이니까 강원랜드 가서 하는 도박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했었던 사람인데 도박조차도 운인 것 같잖아요. 운이 아니에요. 예, 실력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져요. 예, 그런데 이 실제 투자인 주식 투자가 도박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운도 당연히 중요하죠. 운도 중요하지만 일단 공부나 이 연구와 이런 것들이 많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멘탈도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제 저가 만든 시스템이 첫 번째 종목을 고를 때는
가치주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제가 종목을 고르고 그 종목을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멘탈의 싸움이 많이 들어가요. 어떤 의미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사람이 겁이 나고 공포가 생겨서 손절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고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멘탈의 중요한 부분은 시스템으로 요걸 이제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투자. 예. 잠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러 투자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관점의 투자는 이제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부동산 투자는 뭐 어떤 아파트, 어떤 지역에 몇 평 이런 게 중요하듯이 그리고 주식은 삼성전자가 좋을지, 현대차가 좋을지, 애플이 좋을지 이런 걸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결정이 되고 나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투자하느냐. 똑같은 애플에 투자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주가가 갑자기 급락했을 때 겁이 나갖고 팔았던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30년 전부터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해갖고 지금 엄청난 수익을 낸 사람도 있고 어디에 투자하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투자하느냐도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달러 투자는 이거 둘 중에 하나가 해결이 이미 돼서 출발을 해요. 어디에 투자하느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종목 찍어드렸잖아요. 달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쉬운 투자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떻게 투자하는지에만 이제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자,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하는 방식을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달러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달러는 이제 환율에 따라서 수익을 얻고 뭐 잃고 하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원달러 환율이 움직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어떤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다 보니까 우상향도 안 되지만 우하향도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한 50년 정도의 환율 데이터를 딱 보면은 환율이 가장 낮았을 때가 뭐 한 800원, 가장 높았을 때가 한 1600원, 중간값이 한 1200원 정도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되게 단순하고 무식하게 생각한 게 1200원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조라면 1200원 아래에서 사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원칙이 달러를 제가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매수할 때 1200원 이하에서만 달러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어요. 1200원 아래에서만 사자. 근데 그때 제가 달러 투자할 때 운도 좋았던 게 처음 투자할 때 막 1050원? 그리고 막 1000원 깨진다고 큰일 났다고 막 뉴스에 나왔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200원이 중간인데 지금 1030원? 너무 싼데? 그래서 투자를 했던 거죠. 그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방이 닫혀 있잖아요. 교환 비율이라서 이게 0으로 수렴되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 투자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삼성전자가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달러는 0이 되기가 힘들죠. 달러의 환율이 0이 되려면 우리나라의 화폐의 가치는 기축통화가 돼야겠죠. 기축통화가 되고 미국은 망해야지 나올 수 있는 숫자라서 거의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숫자예요. 하방이 이제 닫혀 있다라고 보면 되죠. 환율 데이터를 보면은 800원이 최저점이었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뭐 우리나라가 너무 발전하고 미국이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 오히려 또 달러가 오르는 성질도 있지만 하여튼 한 900원? 1000원? 뭐 요 정도 사이에서 더 이상 하락하기는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주식 투자의 고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손절매 잘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그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을 정해가지고 안전하게 하라는 이제 뜻인데 저는 이제 손절매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되게 평범한 그런 투자자라서 그걸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손절매를 잘 못하면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달러는 손절매를 안 해도 되는, 왜냐면 하방이 막혀 있잖아요. 더 이상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기만 하면 되는 구조인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원칙으로 이렇게 1200원 이하에서만 사자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손절매 하지 말자.
내가 달러 사면 오를 때까지 그냥 계속 존버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두 가지만 지켰어도 사실은 단 1원도 잃지 않는 투자가 성립이 돼요. 왜냐면 지금 1,200원 이상이잖아요. 1,200원 이하에서 샀고 손절매 안 했으면 당연히 돈을 벌었어야죠. 지금 1,200원 이상이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단 한 번도 달러 투자해서 돈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예, 6년 동안. 심지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잃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 이제 더 추가됐던 게, 그래도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근데 1,200원 아래에서 산다고 샀어도 제가 재작년인가 그랬어요. 1,200원에 샀어요. 근데 떨어지더라고요. 1,080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1,200원에 산 거는 잘못 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하자. 떨어질 때마다 사자.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고,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기다리다가 이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막 오르거나 막 이런 일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면 이제 현금 흐름이 이제 막히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도 하지만 분할 매도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넘버링을 붙여가지고 1,200원에 산 거는 넘버 1이라고 이름을 짓고, 한 5원 정도 떨어졌을 때 1,195원에 산 거는 넘버 2, 넘버링을 쭉 했어요. 18번으로 나눠서 샀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거가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했어요.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올라요. 그러면 또 17번째 거를 팔아요. 그리고 좀 더 오르면 16번째 거를 팔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은 엔화 투자도 하는데, 엔화도 비슷했어요. 엔화도 한 980원 정도 100엔당 됐을 때 넘버 1이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850원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넘버 17이 850원대에 샀어요. 근데 갑자기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한 1, 2주 됐나? 17번이 팔고 16번이 팔고 15번이 팔고 쭉 하다가 오늘 9번을 팔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공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늘 판 거를 이제 블로그에도 올렸어요. 예, 넘버 9이 팔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한 번 쭉 내리고 한 번 오르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한 번 쭉 내렸다가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올랐다가를 계속 반복해요. 뭐 그렇게도 봐도 되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작년 4월부터 했어요. 엔화 투자를 작년 4월부터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넘버 한 14까지 갔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000원, 아까 이제 규칙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얼마 이하에서만 사자. 그 엔원 환율도 사실은 1,200원, 100엔당 1,200원 정도가 중간가예요. 근데 엔화 투자는 달러 투자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 메리트가 높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는데, 1,000원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살만하겠다 싶어가지고 작년 4월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똑같이 한 넘버 14까지 샀다가 오르락 내리락 사고 팔고를 반복하다가 올해 한 5월 정도에 1,000원 이상으로 올라 버렸어요. 저 어떻게 됐겠어요? 넘버 1, 2, 3, 4, 5, 6, 7, 8, 9 다 팔았겠죠. 다 수익 내고 팔았겠죠. 네, 다 수익이에요. 다 수익 내고 이제 깔끔하게 시즌 1이 종료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1,000원 밑으로 떨어져서 지금 이제 사게 된 게 1, 2, 3, 4에서 17번까지 갔다가 지금 9번까지 다 팔고 이제 8개가 남아있는 거죠, 전. 근데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지금 역대급 엔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미 플러스예요. 밑에서 수익 실현한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한 걸 다 주머니에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1, 2, 3, 4, 5, 6, 7, 8이 평가 손실 상황일 거 아니에요. 뭐 저는 손절매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얘도 오르면 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거를 감안하고도 플러스 상황이에요. 아니, 어떤 투자 자산이 30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는데도 플러스라는 거는 대단한 상황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2,300에서 그냥 2,300으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도 저는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기에 이제 비밀이 숨겨 있어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돼요.